갤럭시 S11 세븐일레븐.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내년 상반기 삼성에서 출시된다고 예정인 아주 핫한 삼성의 갤럭시 S11 루머를 제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갤럭시 노트 10 출시되고 리뷰했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요즘 삼성이 새로운 휴대폰을 발표할 때마다 아주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해주니까 그만큼 루머가 더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루머나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 이번이 삼성이 아이폰 11이 이기겠다라고 작정을 한 각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삼성 갤럭시 S11에 대해서 떠돌고 있는 루머를 모두 합해서 한 번에 총 정리해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온닉스에서 S11의 렌더링 이미지가 이제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는 앞으로 출시될 S11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들을 보면 짝수 모델들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기능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고 폴스번대의 모델들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거나 원래 있었던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S11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S10과 크게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6.7인치로 전작인 S10보다 훨씬 커진 액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면 카메라가 중앙으로 오는 인피니티 5, 오케이 할 때 5,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 둥근 모서리를 제외를 하면 S11보다는 갤럭시 노트 10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화면이나 전체적인 휴대폰이 커지다 보니까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잡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뒷면을 보면 카메라 배치가 가장 눈에 띄죠. 인덕션 카메라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개된 A51 디자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삼성에서 갤럭시 모델에 했던 실험적인 시도를 A 시리즈에 반영을 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A 시리즈에서 했던 실험적인 시도를 갤럭시 모델에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 받았나요? 아무튼 이미 A 시리즈에서 시도를 한 만큼 인덕션 카메라가 이번에는 훨씬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봐야겠죠. 일단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셋을 본다면 지금까지 삼성 플래그십 제품에 들어갔던 칩셋은 직접 개발한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했지만 이번 갤럭시 S11에서는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 엑시노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 소모나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탑재를 한 게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 A13 칩셋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10도 빨랐는데 노트 10과 비교했을 때도 30%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적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아이폰 11보다도 훨씬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산지 얼마 안 된 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다시 팔아야 하나 감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주사율입니다. 갤럭시 S11은 시리즈 최초로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내부 옵션에서 60Hz와 120Hz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Hz의 주사율을 사용하면 보통 휴대폰에서 지원한 60Hz의 주사율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사실적인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로 볼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갤럭시 S11은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래픽이 높은 모바일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카메라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정말 좋은 기능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구글 픽셀 4에서 90Hz의 주사율을 보이는 스마트폰을 써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90Hz라고 해서 그렇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120Hz의 주사율이 과연 얼마나 부드러워질까 걱정 반, 기대 반 됩니다. 네 번째는 저에게 또 가장 중요한 카메라인데요. 광각 카메라에 무려 1억 800만 화소와 최대 5배의 광학 줌이 가능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거의 DSLR을 능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 줌이라고 해서 품질 손상 없이 확대가 가능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들어가니까 최근에 리뷰했던 구글 픽셀 4 XL의 카메라처럼 별이나 야간 밤하늘도 촬영할 수 있는 초망원 촬영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포커스, 테트라셀 이런 기술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먼저 레이저 포커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해서 초점을 잡는 기술이에요. 예전에 LG G3도 들어간 기술인데요. 보통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는 초점을 맞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레이저 포커스는 이런 난점을 해결한 포커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거리를 촬영할 때는 초점 잡기 힘들다는 평도 있고요. 과연 삼성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테트라셀은 4개의 픽셀을 하나로 합쳐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말 선명하게 촬영 가능한 기술이에요. 물론 화소수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번에 나올 삼성 갤럭시 S11의 화소는 무려 1억 800만 화소나 되기 때문에 4분의 1로 화소가 줄어도 약 2700만 화소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론상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화소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카메라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봤을 때 화질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되는 거는 엄청나게 스펙이 올라간 만큼 배터리 효율은 어떡하냐인데요.
나왔는데요. S11E 모델부터 플러스까지 4000, 4300,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전작인 S10보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갤럭시 S11에서도 더 오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120Hz 주사율이나 그런 다양한 카메라 성능들을 활용을 하려면 그만큼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력 소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갤럭시 S10과 비슷한 배터리 효율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배터리 용량이 커진 만큼 기존 15W 이상의 고속 충전기나 무선 충전기를 지원을 해줄지도 걱정이 되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말한 이런 갤럭시 S11 정도의 스펙이라면 정말 고가의 가격이 붙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고속 충전기나 무선 충전기를 또 따로 사라고 그러면 나를 지금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카메라 역시 1억 800만 화소의 4K 혹은 8K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진과 영상을 마음 놓고 저장 가능한 용량이 있는지도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8K 영상을 찍는다 해도 8K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루머에 의하면 이번 갤럭시 S11의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는 광각 메인 카메라에만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초광각 등의 카메라는 그것보다는 낮은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테트라셀이나 스페이스 줌 같은 기능이 광각 렌즈에서만 가능한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11에 떠도는 소문들과 루머들을 한 번에 총 정리를 해서 핵심만 짚어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갤럭시 S11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나온다면 구매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열심히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 K 민선이었습니다. 안녕!